자, 그러면은 에이전트 구축 요령과 로드맵 이라는 제목인데 사실 오늘의 주제는 온톨로지입니다. 온톨로지는 뭐 굉장히 오래된 좀 이론적인 그런데 실제로 내용이 좀 부실한 그래서 스탠다드라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적용하려니까 굉장히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엄두를 못 냈던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온톨로지라는 게 좀 언어학적인 저희가 오늘 다룰 내용은 이과적인 내용인데 온톨로지는 그냥 이야기 들으면 문과적인 내용이거든요. 언어적인. 근데 이게 이제 LLM하고 시대가 오면서 LLM이 언어에 기반을 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LLM하고 궁합이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여러 군데 이제 다녀보면 요새 에이전트라는 말 누구나 다 관심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헷갈리시고 뭐 이게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주제거든요. 오늘은 왜 요새 온톨로지가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가? 그거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굉장히 얕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이 분야에 굉장히 오랫동안 깊이 뭘 한 것도 아니고, 다만 최근에 제가 이제 에이전트를 구축을 해 가면서 제가 느낀 것들만 공유할 따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굉장히 그냥 단편적이다 이렇게 들으시고 의사결정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온톨로지 기반으로 에이전트를 만든다. 제가 에이전트를 개발을 좀 하다 보니까 제가 느낀 것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온톨로지 외에는 그 해답이 없다. 근데 이 온톨로지란 말에 집중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온톨로지라기보다도 그냥 온톨로지 비슷한 이런 유형의 데이터셋, 가버넌스면 가버넌스라고 할 수도 있겠고, 오케스트레이션이라면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셋이 필요하거든요. LLM을 갖다가 잡아서 길을 들일 수 있는 내가 원하는 대로 LLM이 움직이게 하는 뭐 그런 거가 필요한 건데 그게 팔란티어가 온톨로지라는 개념을 실제로 실행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실증된 검증된 이론이자 체계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래서 자, 온톨로지를 구축을 어떻게 하지? 그리고 이게 LLM이라는 것이 의미를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의도를 어떻게 여기다가 전달할 것인가. 그리고 하다가 보니까 LLM하고 나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LLM이 벡터 DB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벡터 DB로 내가 LLM에다가 요청을 하거나 데이터를 던지면 LLM이 굉장히 잘 알아먹을 것이다 라고 해서 벡터 DB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하면 이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프롬프트라는 것을 중간에 저희가 지시를 하면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는데 그게 이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이 에이전트인 거죠. 그 에이전트는 온톨로지에 구현되어 있는 스키마나 사상을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것, 이 에이전트라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은 저는 쭉 줄곧 그 기업에 뭐 ERP라거나 SCM이라거나 MES라거나 이런 이제 컨설팅하고 그런 일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제조업하고 유통업 쪽에 그런 거를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그 MIS 외에 어떤 기업의 비즈니스 외에 다른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제가 뭐 별로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일반 기업의 MIS, 프로세스 관리 측면에서 좀 들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에이전트를 돌리는데 에이전트가 말씀드렸다시피 온톨로지 기반으로 돌아가는 코드거든요. 그러면 이제 코드를 나중에 이게 수정할 일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드백 루트를 돌게 되는데 피드백도 역시 온톨로지에다가 반영을 해서 이렇게 사이클을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물론 여기 이제 그 한계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념은 이런데 실제로 해보면 이게 적용을 어디다가 적용을 해야 되지? 내가 이걸 가지고 ERP를 확 바꿔서 이걸로 해? 아니면은 그냥
그래서 디지털 트윈 해서 어느 정도의 그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서 부담 없이 거기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는 이런 용도로 써야 돼. 두 가지로 크게 대변이 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코드를 생성을 한다는 것, 코드 생성이라는 것이 저희가 컴파일러로 알고 있고 아니면 인터프리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 정체성이 도대체 뭐냐? LLM은 번역기, 언어 번역기라고 치면 이거를 갖다가 코드를 생성해서 돌아가는 것은 일종의 컴파일러거나 인터프리터인데 이거는 뭐지? 그런 대한 개념이 좀 헷갈릴 거고요. 그리고 시스템을 제가 예를 들어서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에이전트를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시스템하고 인터페이스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기존의 시스템은 사스 베이스죠, 요새는. 그리고 전부 API 베이스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나 이런 거를 따라서 간단 말이죠. 에이전트로 만들어진 이 에이전트가 그러면 이렇게 API도 이렇게 하고 이래야지 그 사스 환경에 맞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어려운 문제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나중에 시스템을 이렇게 해서 어떻게 그 아키텍처를 만들어서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AS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커스터마이제이션이 발생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그러면은 이렇게 다시 온톨로지로 가서 온톨로지를 고쳐서 온톨로지에서 만들어지는 거를 돌아오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느냐?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개념 자체가 딱 부러지게 하나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런 컨셉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하이브리드 형태로 현실성을 갖춰서 그렇게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생태계는 그럼 어떻게 되지?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께서 몇 달 전에 앞으로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이걸로 바뀔 것이다. 그래서 MS가 가지고 있는 다이내믹 365 이것도 뭐 업그레이드를 계속 하는 것보다는 이제 업그레이드는 그만하고 앞으로 애플리케이션은 다 여기다가 마이크로소프트 365, ERP 같은 거 위에다가 에이전트로 간다. 뭐 이렇게 아주 단언을 거의 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할 정도면 나름 그 전에 다 이유가 있겠죠. 뭐 아마 보관이 있을 거고. 제가 오늘 뉴스 그 데이터를 보니까 오픈 AI에서 오픈 AI 소프트 엔지니어링 버전을 아마 발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기업의 애플리케이션을 타겟으로 하는 건데 아마 그 사티아 나델라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정보를 다 알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런 말을 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에이전트를 어디다가 써놓으면 좋을까? 저는 좀 큰 범위로 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뭐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서 뭐 붙인다. 아니면은 뭐 모르겠습니다. 소기업에서는 에이전트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뭐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뭐 전표 관리하고 보고서 만들고 그리고 메시지 시스템 그룹비어 만들고 그리고 뭐 이렇게 대시보드 만들고 또 디지털 트윈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기존의 데이터 심각성이 있는 ERP나 SCM을 잘 쓰고 있는 기업에서 과연 이거 좀 아마 쉽지 않을 문제일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이 에이전트를 그러니까 온톨로지 기반의 에이전트를 쓴다면 그냥 이렇게 기업의 노하우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쓰는 게 가장 리스크도 작고 효과도 많이 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디지털 트윈 같은 건데 그래서 그 뭐 기존의 LLM이 이미 이런 참조 모델도 충분히 있고 뭐 웬만한 컨설턴트가 가지고 있는 경력 경험이나 이런 거 다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베스트 프랙티스도 물론 충분히 내줄 수 있습니다. 요청하면. 근데 이거는 이제 표준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표준 프로세스의 안정적인 기반 위에다가 우리 각각의 기업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죠. 경영 노하우가 있습니다. 뭐 경영진분들 만나 뵈면 다 나름대로의 시스템 경영 노하우가 있고 또 아메바 경영이라거나 또 제조하시는 분들은 뭐 각각의 그런 노하우가 있죠.
그리고 기업마다 특화된 기능이 있고 또 회사마다의 역량이 있고 체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조화를 해서 우리 회사에 맞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만들어주는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이런 거를 갖다가 디지털 트윈의 상황에서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경영진이나 관리자께서 그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는 그런 식으로 하면 리스크도 작고 효과도 좀 많이 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차츰차츰 왜 그렇게 제가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리는지 설명을 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전트 구축이라고 했을 때 에이전트라는 말이 이게 비서라는 말로 그 번역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비서라는 말이 되려면 내 말을 하면 알아서 해줘야 되는 거죠. 알아서 해주는 게 이제 플랫폼인 거고 플랫폼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관리자께서 이야기를 하면 이게 LLM으로 가기 전에 LLM은 어떤 방법론이나 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정보가 집약되어 있고 내가 말만 하면 내가 말하는 대로 만들어주는 그런 저장소인 거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 저장소에다가 내가 어떻게 명령을 내릴 것인가. 그래서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게 해서 그 프로그램으로 내가 운영을 할 것인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관리자가 그 뭐 GPT라거나 뭐 이런 LLM 툴에 들어와서 퀘리를 날리는데 이걸 이제 프롬프트라고 하죠. 프롬프트를 날렸을 때 그냥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프롬프트를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계적인 프롬프트를 만들기 위한 스키마 작업, 뭐 그게 이제 온톨로지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프롬프트를 보낼 때 내가 프롬프트를 업무를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다고 했을 때에 이 애플리케이션에 내가 원하는 구조, 내가 원하는 어떤 애플리케이션의 그 사상, 뭐 이런 것들을 온톨로지에다가 심고 그리고 프롬프트를 날려가지고 이 업무 흐름은 이렇게 하게 해줘라는 추가적인 지시를 내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 지시가 이제 LLM으로 가가지고 LLM은 그 아무거나 막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의도했던 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 관계에서 LLM에다가 보낼 때 이게 굉장히 이렇게 그 소프트 공학적인 거나 비즈니스를 잘 아시는 분 같으면 프롬프트를 잘 만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거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또 중구난방이 됩니다. 그래서 힘들어서 만든 에이전트가 나중에 쓸모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체계를 미리 만들어서 보내는데 그런데 LLM이라는 게 언어 랭귀지 모델이기 때문에 어, 프롬프트를 보내는 사람의 수준이 공학적인 지피가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현업분들, 현업의 의미로 보낼 수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그 기술적인 것들은 점점 오픈 AI가 강화가 돼서 아마 다 커버가 되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의미 기반으로 보내는 것만 하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온톨로지를 구축을 할 때에 벡터 DB로 의미 기반으로 LLM하고 잘 커뮤니케이션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장기적으로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에이전트를 내가 기업의 경영에 맞도록 구축을 한다고 그랬을 때 저희가 아까 LLM에다가 내 업무 스코프를 제시한다고 했는데 그 전에 좀 필요한 게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 회사에 물론 이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ERP를 뭐 쓰면 ERP 프로세스가 있을 거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 프로세스의 표준은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에 좀 나와 있죠. 전에 제가 그 IT 컨설팅을 할 때 저 나름대로 이런 구조를 프로그램을 좀 만들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답답하니까. 그래서 뭐 여러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이렇게 간단하게 XSDB를 가지고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느 정도 그래도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나 뭐 비즈니스 아키텍처, 데이터 아키텍처 이런 거에 대한 표준적인 개념이 좀 맞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조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것들은 LLM이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내가 온톨로지를 만들어 나갈 때 이런 것들을 좀 인지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에 보면은 토가프라는 개념이 있는데 토가프는 어, 그 비즈니스 아키텍처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현실적으로 케이퍼빌리티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재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케이퍼빌리티라는 것이 우리 ERP에서나 SCM에서 쓰는 뭐 인스턴스, 태스크, 뭐 프로그램, 펑션 이런 거하고 매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도 나중에 온톨로지를 구성할 때 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거 같습니다. 내가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에이전트한테 내가 기대하는 게 뭐냐? 내 관리 포인트를 이야기를 해주고 내 관리 포인트에 맞게 얘가 뭘 만들어 주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문제 해결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이런 뭐 저희가 이런 관리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것이 ISP라거나 PI라거나 컨설팅 방법론에서 이런 거를 이제 하는데 이런 인포메이션도 어느 정도 좀 참조를 해 가면서 자, 뭐 어떤 이슈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이럴 때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ERP 어떤 프로세스로 어떤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가야 되지? 라거나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뭐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갖다가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묶어서 단어로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고려가 돼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 생각에 현업에 계신 분들은 이런 것들은 다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온톨로지를 만들 때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아마 이것만 고려하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 온톨로지라는 것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지만 제 생각에는 온톨로지라는 것은 경영 노하우를 나름 이렇게 구축한 체계다. 저는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맞는 어떤 뭐 단어가 잘 없죠. 그래서 뭐 팔란티어가 어차피 이런 개념으로 온톨로지를 적용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온톨로지라는 용어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톨로지를 구축할 때 저는 이론적인 것보다도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저는 온톨로지를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업무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고 타겟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업무라는 것이 보면 MIS, ERP든 SCM이든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를 할 때 우리 기업의 특성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 회사의 어떤 도메인 날리지, 뭐 어떤 업무를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 체계를 이야기를 할 거고, 프로세스 밑에 펑션이 있고, 또뭐 인스턴스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앞에 있는 이런 것들이 선행 조건으로 설정이 됐을 때 앞에 있는 이런 조건들에 맞는 프로그램이 생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업들은 사실 우리가 그 SI 프로젝트를 하거나 IT 프로젝트를 그 ERP 구축 프로젝트나 SCM 구축 프로젝트를 하면 다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자, 이런 사상들이 온톨로지에 들어가서 이것들이 이런 사상들이 계속 상속이 되면서 어, 그리고 중요한 것은 데이터 레벨에 내려와서는 결국은 마스 데이터에 이런 사상들이 어느 정도 다 들어가고 그리고 트랜잭션은 어떻게 하라는 로직이 좀 들어가서 데이터 체계하고 이런 업무 프로세스의 체계가 딱 맞아떨어져서 그래서 나중에 애플리케이션 에이전트가 만들어졌을 때 이 에이전트가 내가 원하는 이런 맥락과 취지에 맞도록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온톨로지를 만들 때 이런 구조를 스키마에 심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생산이다 그러면 생산은 생산 계획이 있고 계획에 따라서 작업 지시가 내려지고 그리고 작업 지시가 내려지면 생산 실적이 만들어질 거고요. 자, 이렇게 되는데 업무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러면 작업 지시라고 했을 때 내가 그러면 어떤 엔티티, 어떤 데이터 뭐 기존에 SI 프로젝트를 해보면 이런 것들을 데이터 스키마라거나 데이터 모델링, 프로세스 모델링을 다 하는 때 이런 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 엔티티와 이런 이 엔티티의 내용이 뭐고
그리고 업무의 룰은 이제 뭐냐? 내가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룰들이 있죠. 단가 관리 룰이라거나 뭐 라트 관리, 라트 사이징 룰이라거나 이런 여러 가지 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온톨로지에서 나중에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또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질 때 내가 프롬프트를 보내는데 프롬프트를 그냥 무질서하게 보내는 게 아니라 이것도 체계적으로 보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거를 갖다가 이제 UI를 만들고 API를 만들 때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라고 온톨로지에 애초부터 이런 걸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런 사상들이 다 모여져서 제일 나중에 에이전트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에이전트 하나를 만들더라도 그 에이전트가 쓸모 있는 에이전트가 되려면 기존에 우리가 SI에서 하던 프로젝트를 하던 이런 데이터 그 스트럭처와 모델링 어떤 정보와 프로세스 모델링, 데이터 모델링, 펑션 모델링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야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언제 공부해서 하느냐 그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LLM 이런 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로 해달라고 하면은 해주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자 믿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보니까 이렇게 잘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서 이런 체계로 프롬프트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데 그 프롬프트를 만들어주는 것도 이제 프롬프트 템플릿을 만들어서 순서대로 진행이 되게 되면 그래도 신뢰성 있는 에이전트가 만들어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이제 그 이런 그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나 아키텍처나 이런 사항들이고 실제로 제가 이제 그런 프롬프트 온톨로지를 가지고서 프롬프트 템플릿을 만들어 나갈 때 이럴 때 아까 즉 결국 스키마를 만드는 거죠. 스키마를 만드는 과정은 이렇게 단계별로 레퍼런스를 좀 수집을 하고 온톨로지를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이렇게 벡터 DB는 또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좀 강점과 약점이 있어서 뭐 그래프 DB 같은 게 가지고 있는 그 업무와 업무 간의 노드와 노드 간의 관계 설정 이런 것들도 좀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완해 가면서 벡터 DB를 만들고 이렇게 스키마를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예. 만들어 놓으면 온톨로지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레이어 완서부터 쭉 뒤까지 그래서 이 레이어 완서부터 끝까지는 이거는 이제 계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어 완서부터 진행이 되고 2, 3, 4가 쭉 내려가면서 결국 나중에 에이전트가 만들어질 때는 그 에이전트는 이런 맥락을 다 가지고 연결이 돼서 만들어진 에이전트가 되는 거죠. 프로그램이.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하고 프로세스 모델링 기반으로 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짜는 거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엔드 유저가 봤을 때는 이런 사상으로 내가 원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어떤 로직 트리와 어떤 실행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지 어떤 워크플로우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IO 데이터로 이루어지는지를 정의가 되게 되고 사실은 이제 앞에 온톨로지에서 정의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자 에이전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온톨로지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스키마가 만들어졌는데 그 스키마라는 것이 그 요새 저희가 정부 과제를 좀 해보면 뭐 자율경영 과제라거나 과제를 보면은 정부 과제에서 AAS 표준을 맞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S라는 것은 산업혁신 4.0의 표준 같은 건데 보면은 이런 엔티티와 이런 노드를 가지고서 스키마를 만들어라라는 가이드라인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 가이드라인이 특별히 뭐 이렇게 생소하거나 그런 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하던 개념하고 그렇게 상이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필요하면 저희가 한번 LLM에다 이야기를 하면은 이런 툴도 만들어 주니까 내가 만든 모델링이 AS하고 컴플라이언스가 있느냐 그런 것들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온톨로지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어, 이- 하는데 자 다시 원초적으로 한번 돌아가면 이게 이제 가트너에서 얼마 전에 제가 그 발표 자료가 있어서 봤습니다. 그런데 자 에이전트를 만드는데 이게 이게 항상 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사실은 그 에이전트가 얼마나 확실한 건지 그런 것에 대한 불안감이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 온톨로지의 필요성이 더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온톨로지를 한번 확인입해서 거기에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고요. 그리고 가트너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자, 이게 뭐 쉽게 말하면 에이전트라는 것이 정말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되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도 이제 원초적인 이야기도 합니다. 약간 이제 각도가 틀리죠. 그래서 하기 나름이라고 뭐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어디다가 적용하면 제일 좋을까? 제 생각에는 디지털 트윈에다가 적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또 최근에 정부 과제를 해보면 가이드라인이 AI하고 디지털 트윈 이걸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쉽게 나온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좀 의미가 있구나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온톨로지 구성을 할 때 뭐를 좀 고려를 해야 될까? 기존에 있는 그 온라인 트랜잭션 프로그램 옛날 거라고 버릴 게 아니고요. 여기 기존의 ERP라거나 SCM 이런 데서 이미 많은 경험을 통해서 프로세스와 데이터가 통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고 검증된 거죠. 이 기반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이런 너무나 정량적인 것보다는 좀 정성적인 것, 관계를 말해주는 그래프DB 같은 거를 써서 좀 이렇게 보완을 하고요. 그리고 LLM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좀 추론에 좀 유리한 그런 자연어로 갈 수 있는 벡터DB도 고려를 하고 해서 좀 기술적인 용어로 보면은 벡터DB를 형식을 갖추고 또 날리지 그래프 같은 DB의 속성과 원초적인 그런 이제 정보를 좀 넣어서 그리고 기존에 이미 검증된 DB의 사상 위에서 이렇게 구축을 해나가면 온톨로지가 그래도 신뢰성이 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데이터의 구조가 프로토콜이 좀 다르지만 이거는 뭐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해서 이렇게 온톨로지를 다 구성을 하고 내가 퀘리를 LLM에다가 이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퀘리 보내는 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그래서 퀘리를 순서를 만드는 게 프롬프트의 템플릿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UI를 만들어 주겠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 엔드 유저 분들께서는 자, 이런 걸 내가 다 알아야 돼라고 의문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럴 필요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런 모든 기술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플랫폼에서 다 제공을 하고 엔드 유저 분들께서는 자,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를 이야기를 해 주는 거죠. 이거를 뭐 데이터를 업로드를 하거나 거래 데이터를 이렇게 하면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가 뭐고 이런 이야기를 이제 나의 인텐션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제 플랫폼 뭐 오픈 AI에서도 뭐 이런 거를 다 해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추론으로 업무 같은 것은 다 이렇게 해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AI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버전이 나오면 이런 거 다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이 엔드 유저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내 이야기를 좀 하면 이거를 의미 중심의 정보로 변환을 해가지고 이 플랫폼이 그런 일을 해서 이제 또 프롬프트나 이런 이제 질의응답 퀘리 시스템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겠지만 이런 중간에 있는 것들은 이제 다 플랫폼들이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맨땅에 하나씩 하나씩 좀 이제 계속 좀 해나가 봤고요. 그래서 다 잘 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는 이해를 위해서 한 것이 나중에는 뭐 이렇게 AI 오픈 AI거든 돼서 이 기능들을 다 그냥 자동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제공해 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그 저희가 엔드 유저께서는 이게 그, LLM에다가 그, 프롬프트를 날릴 때 이 의미를 해석해 주는 이제 인터프리터 역할을 이제 이 플랫폼이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온톨로지에 내가 원하는 그 데이터 체계나 스키마를 좀 이제 만들어 놓으면 이 부분이 그러니까 내 업무라는 것은 이제 이게 내가 원하는 게 뭐라
건 이제 콘텍스트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 그 콘텍스트를 스키마화한 게 이제 온톨로지인 거고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거 프롬프트를 날리면 이 프롬프트가 온톨로지의 사상과 이 콘텍스트 맥락을 가지고 와서 에이전트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이게 뭐 인터프리터 비슷한 그런 체계가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의미 기반 데이터로 전환이 돼가지고 LLM으로 가서 에이전트가 만들어지고 이제 실행이 되겠죠. 어, 그런데 자 이거를 갖다가 그 내가 이걸 가지고 이제 의사 결정에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트윈 쪽으로 좀 이제 적용을 하고 싶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제가 이제 이런 형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온톨로지를 만드는 이제 과정 이런 것들은 제가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온톨로지를 갖다가 만드는 과정 이런 것들은 일종의 백엔드 시스템이 되겠죠. 뒤에서 온톨로지를 이렇게 쭉 구축을 해주는 이제 프로세스를 보여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이 온톨로지 만들어진 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프롬프트 템플릿에서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애플리케이션이 그 전표 관리 체제가 들어가게 되고 또 보고서나 이런 게 만들어지고요. 마감 데이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경영진이나 관리자께서 의사결정을 할 때 이런 것들은 이제 별도의 공간에서 디지털 트윈으로 그리고 내가 필요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요 정도를 저는 이제 그 프로토타입으로 오늘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일 처음에 온톨로지를 생성할 때 이건 이제 스키마를 구성하는 거죠. 하다 보면 이제 부족한 게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맨 땅에 아예 없을 때 이런 거를 다 만들어 나가려면은 온톨로지를 이렇게 일일이 데이터를 넣어서 하기는 굉장히 번거로우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제 미리 다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 그 만들어 놓은 거를 이제 활용해서 그때부터 그 스타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 트랜잭션에 아까 말씀드린 기존의 그 ERP라거나 이런 데서 검증된 DB를 온톨로지에다가 좀 넣어가지고 그러면은 뭐 온톨로지가 이렇게 업무별로 도메인별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온톨로지는 아까 그 스키마에서 내가 이거는 이 도메인은 수요 예측이라는 도메인인데 펑션은 내가 수요 예측을 실행하고 싶어. 이걸 하려면은 어떤 데이터 엔티티가 필요해. 이거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 할 때 다 나가는 그런 거죠. ERD 다이어그램 이런 데서 뭐 하고 이제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런 메타데이터 구조도 보여지게 되고요. 나중에 이거를 갖다가 어떤 뭐 그룹웨어나 이런 걸로 가면 그룹웨어는 조금 이렇게 스키마가 다르죠. 그래서 그룹웨어 스키마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해서 이 MIS와 그룹웨어가 하나로 합쳐져서 하나의 합쳐진 그러니까 에이전트와 에이전트가 서로 이렇게 합쳐진 이거를 멀티 에이전트라고 하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일종의 뭐 사스라거나 이런 구조가 이제 만들어지고 API 같은 것도 그 LLM에다가 이야기를 하면 API의 접점도 만들어줍니다. 물론 검증은 필요하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온톨로지를 만들 수 있고 또 만들어진 온톨로지를 갖다가 해보면 갭이 많이 생깁니다. 뭐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래서 온톨로지를 계속 이렇게 보완을 하면 보완 이력 시스템이 이제 필요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온톨로지를 변경할 때 이제 UI가 내가 인풋 데이터를 바꾸고 싶어 아니면은 뭐 아웃풋에서 아니면 변수를 바꾸고 싶어 이렇게 좀 온톨로지 데이터의 스키마 데이터 성격별로 이렇게 좀 수정할 수 있도록 됩니다. 이것은 뭐 그냥 제가 해놓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게 표준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온톨로지 보완 이력이 쭉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온톨로지가 어떻게 변해왔고 하는 거를 되게 관리할 필요가 있고요. 다시 돌아가서 자 온톨로지를 생성을 하다 보면 자 제일 처음에 온톨로지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데이터 스키마를 만들 때 레포트도 만들고 하다 보면 점점 복잡해지죠.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이걸 가지고서 뭐 온톨로지의 이제 속성이 도메인이 있고 펑션이 있고 또 펑션의 룰이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만은 이걸 가지고서 데이터를 만들었더니
제가 이제 남들어서 물어봤어요. LLM한테. 자, 내가 지금 만들어낸 온톨로지를 가지고서 네가 뭘 할 수 있어. 그리고 부족한 거 네가 이야기를 해줘. 라고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 이거 없고 저거 없고 굉장히 많은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보면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안 줬거든요. 그래서 업무 워크플로우를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날리지 그래프라는 것이 날리지 그래프의 사상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뭐 날리지 그래프 아니어도 프로세스의 워크플로우를 갖다가 물론 이야기해 줄 수 있죠. 데이터 타입이라거나 그러니까 마스터 데이터를 그쪽 강화를 하고 업무의 프로그레스 진행 상태라거나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제 KPI 지표. 궁극적으로 LLM이나 이런 추론을 할 때 어떤 입력 데이터 변수를 받아서 진행을 해가지고 종속 변수를 내놓는데 그 가장 중요한 종속 변수가 이제 KPI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인풋과 아웃풋의 어떤 목적을 방향을 나타내 주는 게 KPI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주면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이제 LLM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보완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기존에 거는 이게 없었는데 자 이걸 좀 보완을 해보자. 보완하는 것도 LLM한테 좀 지시를 하고 보완을 해달라고 이제 하면 보완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완이 어느 정도 이제 됐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온톨로지는 이제 보완이 돼야 되고 앞으로는 제 생각에는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이게 과거에 우리가 그 어떤 도구나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프로세스 모델링, 데이터 모델링 하던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형태의 이런 온톨로지의 관리 그 사이클이 구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자, 온톨로지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걸 가지고서 에이전트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이제 프롬프트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만든 온톨로지는 일종의 이제 스키마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프롬프트는 그냥 보면은 퀘리 같은 겁니다. 이 DB에다가 대고 내가 퀘리를 날려서 보통 우리가 업무 로직을 만들 때 전통적으로 이걸 SP라고 하죠. 스토어드 프로시저. SQL을 잘 오더 바이 그룹 바이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내가 지금 프롬프트로 쉽게 말을 하지만 내가 지금 프롬프트에다가 대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만들어 주는 거죠. 데이터를 구성하고 프로세스를 만들고 하는 이제 그런 그래서 온톨로지와 프롬프트 템플릿은 한 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온톨로지는 이런 데이터 스키마를 만드는 거고 프롬프트는 업무의 흐름과 워크플로우를 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역할이 조금 다르지만 한 몸이라고 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런데 자 이제 내가 뭘 원하는 것, 내가 어떤 풀고 싶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풀고 싶은 문제가 있고 또 내가 개선하고 싶은 그 주제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걸 나가 이제 인텐션이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디지털 트윈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 디지털 트윈의 목적이 내가 지금 풀고 싶은 문제라거나 나는 우리 시스템이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어라는 게 있죠. 그걸 이제 인텐션이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에 맞게 내가 어떻게 쿼리를 하지? 그게 이제 프롬프트 템플릿인데 또 그거를 갖다가 용이하게 해주는 것이 이제 RAG입니다, 사실. RAG는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인가 그런데 검색을 강화해 준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인텐션에 맞도록 쿼리를 어떻게 적절하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이제 RAG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나의 구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일종의 RAG가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 그 LLM은 이런 의미 기반의 이런 것들을 맞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DB인 거죠. 그래서 프롬프트 템플릿을 통해서 이 의미가 LLM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롬프트가 LLM으로 나가면 이 계속 업무를 진행을 하면서 다시 프롬프트로 그 피드백을 하고 강화해 나가는 이런 사이클이 이제 그 RAG 사이클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온톨로지를 계속 강화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벡터 DB가 상당히 중요하고
예, 쓰고 싶은데 벡터 DB는 또 좀 제가 깊이 있게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막 장점과 강점이 있는데 LLM과의 의미 소통에는 이제 용이하지만 실제로 업무적인 의미를 담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은 정확하게 그 문맥 기반의 뭐론 나름대로 유사하거나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LLM한테 의도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노력을 좀 해서 이런 그래프 DB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벡터 DB에다가 어떻게 좀 실어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그러니까 조화되고 절충된 벡터 DB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제 하이브리드 데이터셋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날리지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강점, 이 날리지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강점은 기존의 OLTP, RDB가 있는 거하고는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쉽게 말하면 그냥 이렇게 릴레이션십, 노드 A와 노드 B는 어떤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라는 것이 기존에 우리가 RDB에서 OLTP에서 봤을 때 ERD에서 키 가지고서 연결하는 거하고는 이제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키는 데이터가 이쪽 데이터 저쪽 데이터가 양쪽 테이블에서 맞아야지 되는 건데 이 관계라는 것은 그렇게 키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영수를 아는데 영수는 또 정수도 알아. 근데 정수는 뭘 잘 아는데 이런 관계란 말이죠. 근데 그게 사실 또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어, 좀 넣어줘야 자연어적인 의미 처리에 쉽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는 기존에 우리가 RDB라거나 이런 시스템에서는 그냥 어, 측정 안 되면 평가할 수 없는 그런 정확한 정량적인 데이터에 너무 의존을 해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커버리지가 되게 제한돼 있었거든요. 자, 그런 부분을 궁극적으로 그 벡터 DB에다가 넣어가지고 의미를 가지고서 LLM하고 소통을 하는데 그 의미를 전달하는 데는 이 그래프 DB가 가지고 있는 이런 사상들이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적당히 좀 섞어서 데이터셋을 만들 수 있다. 저도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실제로 그러면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에다가 좀 적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주제는 간단합니다. 온톨로지 기반으로 스키마를 만들고 그리고 프롬프트 템플릿을 만들어서 그냥 퀘리니까요. 에이전트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인가 이런 이제 내용으로 진행이 되겠고요. 그래서 내 인텐션 아니면 어떤 문제 해결하고 싶은 거 정의를 하고 그러면은 온톨로지를 만들고 그리고 에이전트 생성을 하기 위해서 프롬프트를 날려서 에이전트를 만들고 그리고 실행이 돼서 실행은 이제 디지털 트윈 환경에서 실행이 되고 그러고 나서 계속 그 피드백 루프를 돌려서 개선해 나간다. 뭐 이런 이제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 인텐션을 주고 프롬프트를 만들고 온톨로지가 돌아가지고 벡터 DB가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되겠습니다. 예,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키마를 구성을 할 때 이거는 제가 이제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온톨로지를 만들고 온톨로지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개선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인텐션을 이것도 프롬프트로 만들어진 화면인데 인텐션을 이렇게 줍니다. 뭘 하고 싶어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뭘 하고 싶어 하는다는 인텐션을 그 프롬프트 템플릿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 프롬프트 템플릿을 만들어 줄 때 아까 제가 온톨로지에서 정의한 이 구조에 맞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니까는 나의 인텐션이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이런 인텐션을 가지고서 가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온톨로지에다 심어둔 이런 인텐션과 내가 생각하는 스키마가 이게 LLM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LLM이 이거를 받아서 에이전트를 만들 때는 굉장히 내가 원하는 인텐션대로 아무데로나 가지 않고 그러니까는 이 프롬프트 템플릿이라는 것이 LLM을 길들이는 어떤 뭐라 그럴까 목줄 뭐 이런 거가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내가 던진 인텐션은 이겁니다. 뭐 생산 계획을 구매 발주 최적화를 좀 잘 하고 싶은데 그런데 인텐션을 날렸을 때
얘가 만들어주는 제 프롬프트 템플릿은 내가 온톨로지에다가 심어준 사상을 입어가지고 이거 하려면 BOM을 거쳐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작업 자재 재고도 보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나름의 구조를 얘가 더 상세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 중간 작업에 그런 플랫폼들이 해주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온톨로지의 힘인 거죠. 그래서 저는 별로 한 것이 없지만 이런 모델링 구조와 이런 것들이 다 온톨로지를 통해서 만들어져서 프롬프트 템플릿이 만들어지고 이거에 따라서 에이전트가 프로그램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롬프트 템플릿을 만듭니다. 온톨로지가 만들어졌고 프롬프트 템플릿을 만들고 그러면 내가 등록한 템플릿이 이제 뜨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개를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돌리면은 내가 원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에이전트가 만들어지고 돌아가는 거죠. 에이전트가 만들어졌으면 그걸 돌리면 되는 거고 개선하고 싶으면은 이 사이클에 들어와서 개선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 요거는 계속해서 그 작업 지시서라는 것을 이렇게 아까 프롬프트 템플릿에 따라서 작업 지시서라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졌고 작업 지시서 프로그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이렇게 엑셀로 다운로드 받으면 이렇게 이제 보이게 되고요. 그건 이제 실체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이제 벡터 DB를 만듭니다. 벡터 DB는 앞에 이제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러면은 벡터 DB의 인덱스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앞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 템플릿을 보내거나 할 때 벡터 DB가 안 만들어지면 안 만들어졌다고 벡터 DB를 만들고 작업을 해라 라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벡터 DB 가지고 작업을 할 거야 라고 제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돌아가면은 나중에 이런 KPI가 만들어지고 이 KPI를 통해서 대시보드를 통해서 내가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면서 이렇게 도움말도 만들어줘라고 이제 해서 도움말도 대충 만들었지만은 상세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이걸 갖다가 엑셀 파일 업로드를 시켜가지고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과정이 뭐냐 하면 이제 온톨로지를 만든 거죠. 온톨로지를 만들었는데 내가 ERP 비슷한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해보고 싶어요. 그때 아까 제가 만든 이제 그 온톨로지가 있죠. 온톨로지를 여기다가 제가 등록을 합니다. 업로드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다른 프로그램을 하고 싶으면은 다른 프로그램을 정의한 온톨로지를 업로드를 하면 되고요. 저는 지금 ERP는 아니지만 MIS 이런 기능들을 타겟으로 해서 온톨로지를 만들었으니까 그걸 업로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온톨로지는 이제 벡터 DB화된 온톨로지고 온톨로지 안에 보면은 이미 이런 기능들이 이제 구현이 돼 있어서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프롬프트 템플릿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내가 만든 프롬프트 템플릿에 따라서 얘가 컨설팅을 해주든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든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만들어졌죠.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톨로지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전표 처리하게 되겠죠. 회계전표, 매출전표 끊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주 등록이다, 판매 계획이다 이런 거를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자재가 있나 없나 자재를 봐야 될 거고, 그리고 또 없으면은 이제 구매 발주를 할 거고, 그리고 수주에 따라서 내가 생산이 재고가 없으면 생산해서 나갈 거고요. 이런 전표 관리 처리가 이제 되겠고, 그 다음에 트랜잭션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수요 예측이라거나 판매 계획이라거나 이런 데이터 그리고 재고 관리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은 다 이렇게 쿼리들은 쉽게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하고 조금 더 중요한 게 내가 디지털 트윈으로 좀 의사결정을 하고 싶어 하려면은 사실은 우리 그 현업에서 잘 안 되는 게 이게 잘 이제 이게 마감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또 퇴근 못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여기서 적어도 넣어준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렇게 일마감하고 월마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마감, 월마감 데이터를 가지고서 내가 의사결정을 좀 하게 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마감 데이터는
이제 월 마감 데이터는 이렇게 도표뿐만 아니라 데이터로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데이터가 너무 허접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회계 룰에 맞게 제너럴 레저를 좀 만들어서 우리가 다 일일 대장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쓴 대장하고 내가 만든 얘가 만들어준 제너럴 레저하고 비교해 가면서 하면 일 마감하실 때 대사 작업에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혹시 뭐 데이터가 안 맞네 그러면은 추적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좀 계정 가지고서 추적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일 보시는 분들이 좀 편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감 보고서를 받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변수를 좀 바꿔서 내가 마감이 좀 가마감인데 마감될 때 이 데이터로는 좀 내가 보고하기에 뭐하니까 어떤 조치를 미리 통해서 하고 싶어 시뮬레이션도 좀 해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됐으면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서 내가 우리 팀 내에서 메시지로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커뮤니케이션 하기 전에 내가 대시보드를 보고서 지금 상태를 좀 보고 그리고 내가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은 상대한테 데이터를 보내고 그리고 업무 리스트도 좀 이렇게 조회를 해가지고 결제 요청을 하거나 참조하십시오라고 보내면 어, 누군가가 이제 회의를 잡거나 그리고 그리고 공유하고 싶은 데이터를 이제 공유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회의를 잡아서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변화 관리가 좀 수월하게 되겠죠. 그래서 미팅을 할 때 이렇게 좀 정리된 데이터, KPI라거나 어떤 이거 주제와 목적이 뚜렷한 미팅을 좀 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기본적인 간단한 MIS를 만들어 가지고 또 메시지 그룹 웨어 같은 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좀 만들어 봤는데요. 실제 상황에서는 이제 조금 더 내가 이제 인텐션 하고 싶은 게 있지 않습니까? 풀고 싶은 문제가 있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재고 버퍼를 최적화하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재고 버퍼를 최적화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만든 온톨로지에 따라서 얘가 프롬프트를 날리면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거 하려면 이제 업무는 뭐고 관련된 업무는 뭔데 이 중요한 룰은 이거야. 이런 것들은 LLM이 지가 가지고 있는 날리지 가지고 넣어주는 겁니다. 저는 틀만 만들었는데 LLM이 이런 거를 좀 해주는 거죠. 어, 여기에 따라서 그리고 이 일이 되려면 미팅이나 이런 것이 부서 간에 진행이 될 텐데 사용자가 있고 또 이제 스테이크홀더 그러니까 이해관계자가 있는 거죠. 이 이해관계자는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에이전트도 이해관계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AI 에이전트가 하는 일이 비서의 역할을 넘어서 아주 중간 관리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겠죠. 이것도 가토나에서 나름 제가 며칠 전에 자료를 이제 이런 자료를 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디지털 트윈의 간단한 모형을 만들어 봤습니다. 사용자 담당자가 있고 관리자가 있고 그리고 시스템 에이전트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 사용자가 여기에서 자 나는 이런 관계 이런 부분에 좀 더 뭐 컨선이 있고 좀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어, 이제 해서 이렇게 재고 최적화에 대해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슈를 제기를 했어요. 이게 이슈를 제기를 하면 이게 관리자한테로 넘어가서 관리자가 여기서 뭐 메시지를 통해서 승인을 하거나 이제 하겠죠. 그래서 승인하고 뭐 또 이 과정에서 뭐 서류를 갖다가 공유하거나 이런 진행을 통해서 그다음에 에이전트가 어떤 해답을 내주는 이런 형태로 미팅이 진행이 되고 회사 내에서 변화 관리가 일어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재고 최적화에 대한 요청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거 제가 여기서 이제 클릭을 해서 요청을 하면 어떤 솔루션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이 제시된 솔루션에 대해서 해당되는 KPI나 이런 거를 좀 보여주게 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그리고 앞으로 변화 관리하기 위해서는 디메이크로 이런 지표가 필요하고 이 지표의 원인은 뭐고 뭐 이런 원인 분석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해결이 되면 이걸 가지고서 온톨로지에다가 보완을 하면
온톨로지가 점점 더 진화가 되고 발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뒤에도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 오늘 시간은 1시간 정도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급하게 빨리 좀 진행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제 기대하는 것은 좀 두서없긴 했습니다만은 자, 에이전트를 우리 기업에서 우리 회사에서 접근했을 때 그래도 좀 애매했던 부분들이 아직도 많으시겠지만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조금 작은 기능이라도 이렇게 해보면 앞으로는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나 경영진들 분들께서 좀 체질이 AI를 갖다가 좀 더 잘 써먹는 체질로 준비하고 트레이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굉장히 복잡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그런 대부분의 내용들은 좀 있으면 AI, 오픈 AI 같은 데서 다 플랫폼으로 돼서 나오리라고 저는 거의 뭐 믿습니다. 점점 쉬워질 거고요. 그렇지만 현업에서는 분명히 내 업무를 지시를 하는 것은 현업에서 해야 되는 거고 업무에 대한 우선순위라거나 그런 것들은 아시고 계셔야 되고 LLM을 갖다가 일을 시킬 줄 아는 고삐는 확실히 잡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에이전트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회사에 누구든지 담당자들이 AI 체질화돼서 리딩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처음에는 좀 부담 없이 가상 공간에서 디지털 트윈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면서 점점 크리티컬한 부분으로 로드맵을 짜는 게 좋겠고 궁극적으로 저는 이제 이 에이전트라는 것,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을 활용할 때 그런 경영 노하우를 그 이식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요새 이제 많은 경영진 분들이 이세 경영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굉장히 스무스하게 이렇게 기존의 멤버들과 또 새로 하는 경영진들과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분야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뒤에 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제 또 있긴 합니다만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진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저기 챗봇에 저기 네, 챗봇이 아니고 채팅창에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예. 아, 당연히 예, 현장에 챗봇이고요. 잠깐만요. 아, 근데 저도 질문할 제가 이걸 나가야 될 것 같네요. 질문 읽어드릴까요? 거기 저기 채팅창 눌러보시면 저 여기서는 뭐가 안 보여가지고요. 안 보이나요? 제가 예. 홍성준님 온톨로지는 개념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8에 연결되면 가시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시 결과가 뭘까 궁금해 합니다. 혹시 구현 사례가 있을까요? 홍성준 선생님 마이크 켜시고 직접 구두로 질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아까 잠깐 들었는데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톨로지는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뭐 데이터 모델링, 프로세스 모델링 하던 그런 스키마를 만드는 이제 작업인데 그걸 온톨로지라는 것이 이 언어 체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톨로지라는 것이 그 이론적으로 보면 제일 위에 온톨로지가 있어서 어떤 단어나 언어가 있을 때 이 언어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죠. 근데 온톨로지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집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집이라는 것이 단어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단어에 대해서 온톨로지의 단어가 정의가 되면 그 다음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 클래스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집이라는 것을 내가 부동산 관점 아니면은 건축 관점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주식 관점 이렇게 관점을 나누는 게 클래스가 있고요. 그리고 각 클래스마다 그 밑에 각 업무 도메인에 해당하는 텍소노미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분화가 되는 건데 온톨로지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언어 체계를 처음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언어 체계에다가 저는 지금 오늘 MIS 프로세스를 갖다가 입힌 거죠. 그래서 뭐 클래스라고 하면은 그게 저는 이제 도메인, 뭐 재고, 뭐 구매, 뭐 생산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밑에
클래스 밑에 텍소노미에는 제가 구매를 하는 데 필요한 미니멈 오더 퀀티티라거나 거래처라거나 이런 걸 넣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구조 체계가 나중에 우리가 자연어로 LLM하고 이야기할 때 상당히 그 의미가 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자연어로 이야기를 했을 때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온톨로지 체계를 가지고서 이거를 프로세스로 전환해주는, 그래서 나의 의도를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전환해주는 그런 이제 인터프리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온톨로지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재솔님이 질문하시는데요. 지금 아까 전에 그 이렇게 보여주신 그 메뉴 구조가 스트림리스로 하신 건가요? 예. 예. 스트림릿으로 그냥 예. 바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쁘진 않지만 실제로 그 이제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을 기업에서 이제 쓰시게 되면 UI를 잘 이쁘게 해주는 툴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래서 것들은 이제 신재솔 질문이 방금 구해주신 그 백오피스가 개념 증명을 위한 그 시뮬레이션 POC 수준인지 아니면 상용 솔루션으로 뭐 그런 게 나와 있는 게 있는지 이렇게 질문이고요. 상위 솔루션으로 뭐 국내에서는 아직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지금 한 것은 그 POC 레벨하고 프로토타입 레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용으로 하려면 여기서부터 UI부터 좀 다듬어야 되고, 그리고 스키마도 더 다듬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 지금 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ERP나 SCM이나 MES를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 모델링 정보만 했는데 뭐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김호정 질문이 그 앞으로 누가 들어올까 여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신재솔님입니다. 예. 예. 재솔님 다시 질문해 주세요. 아예 앞으로 누가 들어올지 그 이 시장에 이거를 조금 더 그 완성도 있게 구축해 놓은 게 어느 정도 그래도 만들어 놓으면은 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 시장에 어 어떤 플레이어가 들어올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듣고 싶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제 생각에는 궁극적으로 결국은 업무 도메인 날리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잡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온톨로지를 만들 때 이렇게 저희가 뭐 DB 모델링, 데이터 모델링 하지만 기술적인 그 부분은 이제 아마 LLM이 다 해줄 겁니다. 뭐 벌써 오픈 AI에서 소프트 엔지니어링 툴이 아마 이미 저쪽에서는 우리나라는 아직 아니지만 나오지 않을까 싶고 뭐 어나운스를 곧 한다고 봤거든요.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업무 도메인 날리지인데 옛날에 한 뭐 한 10여 년 전에 그때 공동구매라거나 이런 게 있었는데 MRO 사이트가 많이 남았었는데 결국은 시장을 잡은 것은 오프라인 업체들이 다 잡았죠. 그래서 결국은 그 지금 제 보기에 팔란티어 같은 데서 은행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팔란티어가 왜 은행이랑 뭐 하는 이유는 은행의 도메인 날리지를 온톨로지화 하겠다는 거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뭐, 뭐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협업 모델, 그런 모델의 회사들 중에서 기선을 잡는 데가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글쎄요, 이게 결국은 도메인 날리지가 중요한데 IT 업체들은 도메인 날리지는 이제 한계가 있죠. 그래서 IT 기술과 도메인 날리지가 합쳐져 있는 도메인 날리지의 오너가 결국은 이 회사를 잡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사티아 나델라가 이야기를 했죠. 다이내믹 365 자기네가 ERP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에이전트가 이걸 다 대체를 하게 될 거고, 그런데 다이내믹 365를 없애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ERP는 있는데. 그런데 에이전트의 리더십은 도메인 날리지를 가지고 있는 그 기존의 오프라인 업체들이 결국은 눈을 뜨게 되면 금방 따라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지금 이제 프로젝트를 여러 군데를 가상의 프로젝트를 했는데 뭐 건설업체도 있고 또 뭐 제조업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 각 버티컬 영역에서 각 업체가
나름의 그 뾰족한 그 엔터프라이즈 그 버티컬 앱을 만들어 나가면서 그 버티컬 앱에서 그 도메인 날리지가 쌓인 데가 그 시장에서 좀 잡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라이나 생명의 김휘준 부장님 오랜만입니다. 예. 근데 저기 첫 번째 이름은 김나은으로 보입니다. 김휘준 선생님. 오늘 강의가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고 ERP나 MIS를 유리하고 생각합니다. 본적은 없지만 팔란티의 파운드리나 MS에서 다이나믹 365에도 이런 컨셉이 적용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팔란티나 MS 외에 온톨로지 사용된 사용하는 제품이 있을까요? 저는 팔란티어는 제가 그 팔란티어를 전문으로 하는 유튜브를 통해서 주로 이제 자료를 봤는데요. 팔란티가 국내에서도 많은 프로젝트를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얼마 전에 팔란티어 코리아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팔란티어가 국내에서 어떻게 진출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마쿠에서 지금 우리나라 안에 있는 유력한 업체들하고 뭐 많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런 정보는 뭐 저는 아직 듣지는 못했지만 현대중공업이 지금 팔란티어하고 해가지고 했다는데 저는 사실은 마케팅으로 신문을 많이 하는데 실제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이게 팔란티어의 그 서지수 매니저라는 분이 이제 그 유튜브를 올렸는데 한국어로 된 유일한 팔란티어 프로젝트 소개인데요. 결국은 보면 이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온톨로지를 만들 때, 그러니까 팔란티어에서 현업하고 이야기를 할 때 결국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현업에서 보내거든요. 현업을 이해를 하고 그걸 갖다가 온톨로지를 만드는 스키마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팔란티어가 컨설팅 하는 건데 팔란티어가 갑자기 주식이 많이 오른 이유가 사실 이게 LLM하고 궁합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뭐 팔란티어 엔지니어가 6개월 동안 뭐 이렇게 프로젝트에 투입해서 하던 일들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효과를 내고 뭐 이런 생산성이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더 가속화가 돼서 아마 애플리케이션이나 컨설팅 시장은 어, 누가 더 빨리 온톨로지를 갖다가 인더스트리 버티컬에 만드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어, 굉장히 아주 그뭐 자세한 그런 시장 정보는 별로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김효정 선생님 저기 마이크 켜고 직접 한번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 번의 질문해 주셨는데 가능하신가요? 아니면 제가 또 읽어드리고. 네. 제가 혹시 들리시나요? 네, 잘 잘 들립니다. 들립니다. 네. 예. 정인호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보니까 저하고 예전에 같은 회사 다니셨던 것 같으네요. 네. IBM에 계셨더라고요. 예. 예, 예. 네. 제가 굉장히 오늘 내용 굉장히 소중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제가 화면에 스크린샷 뜨신 거 보니까 그 내용 자체가 아까 온톨로지는 알고 계신 MIS적인 지식을 제이슨화해서 외부 지식으로 넣고 그거에 따른 어떤 질문과 결과를 받아보신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그게 맞는지 아니면 어떤 도구를 구축을 하신 건지 그게 첫 번째 궁금한 거고요.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스트림릿 이용해서 간단하게 UI 만드셨다라고 얘긴 들었는데요. 그럼 백엔드 단에 활용했던 그 예. AI의 클로드인지 아니면 뭐 챗GPT인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한 거고 그리고 결과로서 나온 이 응답이 실제로 입력으로 넣은 제이슨을 진짜 제대로 다 반영했는지 뭔가 할루시네이션이 없었는지 약간 일부라도 있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도입하기가 그걸 검증하는 부분에 너무나 많은 인력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아마 이미 이게 가상 프로젝트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마 POC 정도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전반적인 실제로 이거를 화면으로 만드신 게 어느 정도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어떻게 만드신 거를 화면으로 보여주신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래서 실제로 기업 입장에서는
가상의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한 위험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그 두 가지라고 되겠습니다. 네. 예. 저는 그 지금 그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제가 가상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자, 온톨로지를 만드는 작업 자체는 제가 100% LLM에다 의존을 했습니다. 그래서 LLM하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LLM이 뭐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냐, 저런 거 필요하지 않냐라고 이쪽에서 LLM 쪽에서 제안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맞아서 그래서 저하고 LLM하고 같이 그냥 대화하면서 만들어낸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벡터DB를 만든다 했을 때 그럼 벡터DB를 뭐 파이스를 쓰냐, 뭐 어떤 거를 쓰냐 이런 것들도 LLM에서 추천한 걸로 그리고 저는 이제 컨셉만 던져줬고요. 그러면은 이제 LLM에서 만들어준 이거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들은 거의 LLM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프로그램들이고 중간중간 만들어진 그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자, 그 첫 번째, 자, 이 만들어진 온톨로지나 데이터가 신뢰성이 있느냐? 그거 정말 중요한 얘기고 이거 상품화하려면 그게 저는 더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아이디어 레벨, 뭐 POC 레벨 이런 것들은 그냥 이거는 그냥 POC고요. 실제로 상품화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테스트와 그 테스트에 대한 로직, 이거는 굉장히 방대한 일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굉장히 작은 중소기업, 뭐 50인 미만 이런 데서 심지어는 ERP도 없는데 그런 데서 그냥 쉽게 쓰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걸 가정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규모 있는 기업에서 쓴다 그러면은 이거는 심각하게 팀이 꾸려져서 이거를 테스트하고 하는 그런 별도의 작업이 이제 돼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잠깐만요. 우리 이따가 저기 막 먹을 것도 사와가지고 여기 오프라인에서 파티할 때 되니까 조금 기다리셔. 김명수 선생님께서 연결돼가지고 저기 뭐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발표자 분 양력이 궁금하네요. 그래서 대표님 본인 소개 직접 먼저 하셔야 됩니다. 예. 방금 설명 저는 뭐 잘 아는데 대표님 직접 설명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저는 1983년도에 한국 IBM에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를 해가지고 10년을 근무를 했고요. 한국 IBM 소프트웨어 연구소에서 일을 했고요. 거기서 대원 패키지를 만들어서 IBM 루트를 통해서 전 세계에다가 컨설팅도 하고 했었습니다. 좋은 경험이었고요. IBM 10년 하고 나서는 제 사업을 했습니다. 잘못 판단한 거고요. 사업하면서는 저 소프트웨어 모델링 툴 이런 거를 다 개발을 직접 다 했었습니다. 모델링 해가지고 뭘 좀 해보려고 했었죠. 해외에 나가서 한 5년 동안 제 컨설팅 회사 일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국내 들어와서는 자이오넥스라는 SCM 컨설팅 회사에 한 3년 근무하다가 그 다음에 영림원 ERP 협체에 가서 한 7, 8년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좀 물류업체에서도 잠깐 있다가 그 다음에 최근까지는 이제 프리랜서로 여러 업체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뭐 정부에서 지원하는 뭐 제조 AI 과제라거나 뭐 이런 걸 했고요. 저는 이제 AI를 한 지는 한 6, 7년 됐습니다. 그래서 맨땅에 머신러닝부터 해가지고 맨땅에 배워가면서 좀 했기 때문에 어, 나름 그래도 이제 AI에 뭐가 있는지 히스토리는 조금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편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재수 좋게 뭐 ERP라거나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거나 여러 가지 경험을 좀 해서 그래서 제 경험 기준으로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거를 좀 그냥 좀 나누고 싶고 왜냐하면 제가 이거 굉장히 고생을 늘 했기 때문에 그냥 좀 나누고 싶고 이제 그런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IBM OB 분들께 우리 온라인에서 배워가지고 저도 IBM의 김효정이라는 분하고 옛날에 뭐 알고 있었는데 그 목소리 들어서 아는 것 같은데
네. 네. 저 우리 임 매니저님 질문하시죠. 너무 관심 있는 주제라서 잘 들었고요. 지금 궁금한 게 오히려 POC가 제가 큰 기업들은 데이터가 잘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쉬울 것 같은데 작은 기업일수록 데이터는 정리 잘 안 돼 있는데 또 고객은 바라는 수준이 너무 높고 그런 격차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이슈나 예. 이게 제가 지금 다음 달 예정인데 하려고 하는 이제 프로젝트 하나 있는데 그룹웨어를 제대로 좀 온톨로지로 하고 싶다는 데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ERP 비슷한 기능을 한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죠. 그래서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제가 컨설팅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ERP를 좀 아니까. 그래서 ERP에 대한 온톨로지는 제가 만들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반으로 해서 하는 거고. 그런데 뭐 벌써 이제 규모가 있는 중견 업체 같으면은 더 좋은 걸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기반으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하면 되고요. 그런데 뭐 다음에 제가 예를 들어서 그룹웨어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면 그룹웨어는 제가 깊이 있게 다뤄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그룹웨어도 여러 가지니까 그룹웨어에 대한 온톨로지나 이런 것들은 저도 배워가면서 현업 도움을 받아가면서 온톨로지를 새로 구축을 해야 되는데 뭐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것은 온톨로지 스키마를 만들 때 이런 거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런 거를 처음에 감을 잡으실 때 저 도움을 드릴 수는 있죠. 제가 생각하기에 발런티어가 하는 일은 그런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다른 또 질문 있으십니까? 온라인에서?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예. 사실 방금 얘기하신 건 조금 반대긴 한데 지금 제 회사에 있다 보니까 아까 얘기하신 이런 프로젝트를 좀 많이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해석했을 때 많은 돈을 넣었지만 실패라고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 이유가 데이터가 수치형 데이터는 정리가 정말 잘 되는데 비정형 데이터랑 보통 섞고 싶어 하잖아요. 이러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부 데이터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니까 내부 데이터로 보면은 저희가 재무제표를 통해서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어떤 프로젝트 데이터를 구축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냥 재무제표만 분석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회사가 재무제표에 보여지지 않는 내부 정보까지 같이 보고 싶다. 뉴스 기사에 그냥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잘 머지가 안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LLM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하냐는 부차적인 거고 데이터를 채취 어떻게 정비하냐가 가장 큰데 이거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부족한.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많이 이제 실패하시는데 저희가 특히 뭐 금융권이나 이런 데는 데이터 신뢰성 때문에 함부로 뭐 데이터를 좀 이렇게 다루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이 정량적인 데이터에는 실제로 굉장히 많은 정보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적인 데이터, 관계 데이터가 중요한데 이제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날리지 그래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날리지 그래프 데이터를 갑자기 만들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A 고객은 D 고객이랑 어떤 거래를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관계가 되게 확장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취합을 하려면 아, 저는 이제 날리지 그래프를 한참 썼어요. 그래서 날리지 그래프에 관심이 많아서 한 4, 5년 전부터 날리지 그래프로 제가 많은 걸 했습니다. 그런데 날리지 그래프가 해줄 수 있는 게 데이터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의미 있는 데이터를 뽑아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기존의 그 ERP나 이런 정량적인 데이터만 다루던 데서는 실제로 업무 컨설팅을 처음에 할 때 그런 데이터는 그 정성적인 데이터는 다 빼고 정량적인 데이터만 쓰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뭐 회의를 하거나 뭐 업무 디스크리션을 쓰거나 이런 거 하면서 사실은 그런 데이터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LLM에다가 자, 기존에 있는 데이터 이것저것을 집어넣어서 네가 여기에서 어, 기존의 엔티티와 뭐 이런 데이터 릴레이션십 이런 것들 갖다가 데이터 노드와 릴레이션십과 프로퍼티로 네가 구분을 해줘, 분류를 해줘. 그러면서 가이드라인 몇 개를 주면은 얘가 해줘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지만 최대한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그 관계를 좀 형성해주는 날리지 그래프를 좀 만들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훨씬 점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벡터 데이터 이야기를 했는데 벡터 DB하고 날지 그래프하고는 잘 안 맞아요. 그런데 벡터 DB를 굳이 뭐 이렇게 그 제약을 받지 마시고 날리지 그래프에 인포메이션이 들어가 있는 데이터하고 기존의 데이터를 이제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아까 제가 그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의 토가프에는 이런 태스크나 이런 것들을 갖다 다 capability라는 거를 키로 해서 연결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capability라는 것, 그걸 키로 놓고 그리고 이 capability라는 것이 뭘 실행을 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정량적인 ERP 데이터나 이런 거는 뭐고 요 capability에 관련된 정성적인 데이터는 날리지 그래프에 이런 거야 라고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한 묶음으로 만들어서 별도의 엑셀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걸 벡터 DB로 했죠. 그러면 이 벡터 DB가 더 많은 의미를 가지게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작업을 하려면 저는 지금 이렇게 했지만 제대로 하려면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예. 네, 온라인에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그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제솔님. 네네. 그 방금 그 그래프 DB랑 그 벡터 DB를 어떻게 좀 섞어 쓸 수 있을까 굉장히 귀중한 인사이트 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제 그래프 DB랑 벡터 DB랑 이걸 어떻게 같이 쓸 수 있을까 참 어려운 문제 같아가지고 방금 설명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그 아이디어를 조금 더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 이 날리지 그래프 구축이 쉽지 않아서 많은 또 기업들이 시도는 해봤지만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벡터 DB랑 또 다르게 이게 어려운 점이 벡터 DB는 그냥 자연어로 검색을 하면은 찾아주는데 그 날리지 그래프는 검색을 할 때 또 그 그래프 쿼리로 변형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 또 실패 지점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혹시 좀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런 컨셉이 통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 실제로 그 벡터 DB를 만들 때 아까 저는 결국은 엑셀로 별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엑셀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를 capability라는 것을 키로 두고 거기에 관련된 그 ERP의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을 쭉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그건 쉽게 소팅이 돼요. 그리고 이 capability라는 것을 날리지 그래프로 연결을 하면 capability라는 것이 이제 노드거든요. 그리고 이 노드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그 또 스타팅 노드가 있고 엔딩 노드가 있죠. 그리고 이 스타팅 노드와 엔딩 노드를 갖다가 연결해주는 것이 이제 릴레이션십이잖아요. 그게 날리지 그래프인데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LLM한테 이렇게 데이터를 요청을 하면은 만들어줘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아까 capability를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데이터 DB에다가 요런 그 역시 스타팅 capability를 키로 해가지고 그거 갖다가 링크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의 그래도 날리지 그래프에서 그러니까 날리지 그래프의 모든 기능을 갖다가 내가 넣고 싶다 그러면 잘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날리지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그런 관계 아,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일단 너무 좀 적용을 하고 차츰차츰 날리지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레이블이라거나 여러 가지 프로퍼티를 차츰차츰 하나씩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래서 그거를 별도의 데이터셋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온톨로지에다 반영을 하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벡터 DB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정말 상용화해서 하려면은 아마 뭐 제가 드리는 이제 아이디어 같은 건데 아마 더 심각하게 더뭐좀 투입을 해서 해야 될 텐데 저는 뭐 그럴 만한 여력은 없어서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네. 이동영 선생님, 저기 마이크 가능하시면 직접 소리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불가능하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정성 데이터와 비정성 데이터의 특성이 다른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예, 그 정성적 데이터하고 정량적 데이터는 아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데요. 아까 제가 이제 그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가 뭐 좋은 프레임워크이죠. 그런데 그 토가프라는 데서는 그걸 현실적으로 그 케이퍼빌리티라는 것, 그러니까 프로세스면 프로세스, 펑션이면 펑션, 그거 단위로 키로 이렇게 좀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되게 이제 저는 좋은 컨셉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 케이퍼빌리티라는 것은 ERP랑 연결하면은 그 정량적인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그 KPI하고 연결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 capability라는 것을 그 날리지 그래프 같은 이런 정성적인 프로세스하고 연결하면 노드하고 연결하면 노드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걸 마치 RDB 연결하듯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성적인 데이터와 정량적인 데이터가 연결된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서 온톨로지로 하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윤 이사님, 나중에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화면을 해가지고 토크쇼 형식으로 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늦게 그 박사할 때 사실 온톨로지로 하려고 그때 좀 봤었는데 제가 또 막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온톨로지 야 이거 뭐 답 안 나오겠다 싶어가지고 좀 보다가 치웠는데 대상대로 온톨로지가 저기 도저히 없어지고 이제 몇 년 후에 이제 LLM이 떠가지고 그때 제가 그 박사 안 하기 잘했다 이래가지고 요즘에 팔란티어가 온톨로지 들고 뭐 마케팅 막 하길래 또 약간 좀 너무 버블이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오늘 제가 우리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온톨로지 자체 가지고는 사실은 그 모든 것을 디피니션하기가 너무 힘든데 LLM이라고 하는 저기 뭐야 노가다 엄청 잘해주는 그런 툴이 생겨가지고 예, 조금 그러면 좀 가능할 도 있을 것 같고 또 벡터 TV라고 하는 또 새로운 게 예, 생겼고 그러면은 상호가 이렇게 보완적으로 해주면 뭔가 아까 전에 뭐 MIS나 뭐그 미래처럼 그러면 보완적으로 뭔가 해줄 수 있겠다 뭐 이런 좀 긍정적인 생각이 좀 오늘 제가 되게 인사이트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뭐 이런 긍정적인 뭐 약간 좀 전환해가지고 한번 연구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뭐 교수님 아니, 마지막으로 짧게 예, 이게 이제 온프라미스 형태라고 하죠. 엔터프라이즈에서는 예, 클라우드로 연결이 잘 못 돼요. 아마 최악화도 마찬가지일 예, 텐데 예, 망분리 때문에 예, 대부분 온프라미스 형태, 약간 클라우드나 네트워크 인터넷 못 되는 상황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스몰 LLM이나 그렇게 파싱하거나 그렇게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 그런 걸 아, 제가 이제 이거를 갖다가 파싱 이제 말씀이고 또 망분리라거나 실제로 클라우드에 적용한 이제 그런 이제 컨셉인데 이거를 테스트를 하다가 제가 끝까지 테스트를 못했어요. 왜 못했냐 하면 물론 이제 API로 제가 만들고 API 접점을 다 제공을 하는데 이걸 갖다가 실제로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환경이 필요해서요. 이제 제가 더 테스트를 못했어요. 그런데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이제 LLM이 해주는 게 기술적으로 필요한 뭐 이런 사항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제가 그런 사항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해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LLM에서 해결해 주지 않을까 아무리 봤을 싶습니다. 때는 오픈 AI가 테스트 안 쓰고 라마포나 예, 그렇게도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 저는 이제 GPT만 해봐가지고서 라마포 쪽은 잘 예, 근데 지금 많은 업체들이랑 미팅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파싱이랑 이런 정도는 GCP 정도만 해도 충분히 커버 가능하기 때문에 로컬에서도 가능하고요. 추가로 좀 긍정적인 점은 저희도 이제 금융권의 혁신금융이라고 해서 가스 형식의 외부권 ChatGPT를 호출할 수 있는 형식으로 지금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SLL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 필요하다면 CPT도 쓸 수 있다라고 발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나만을 금융권에서 있어요. 근데 다른 약간 좀 다른 쪽에서 많이 많이 쓰고 쓰더라고요. 빵 먹으면 좀 더 몇 개 더. 네네네. 오랜만에 저기 뭐야 굉장히 논쟁적인 주제여가지고 질의응답이 되게 많아서 되게 좋았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또 들어올 것 같은데. 온톨로지나 이동영 선생님 저기 마이크 켜시고 직접 질문 가능하신가요? 제가 초보라 가지고요. 그럼 이동 중이라서 죄송해요. 예. 제가 지금 말씀하세요. 이동 중이라 가지고요. 이 정도 여보세요? 네네. 그럼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온톨로지 캐퍼빌리티는 계량 분석, 회귀 상관 등만 가능한가? 그것 아닌가요? 캐퍼빌리티로 정성 분석도 가능한 건가요? 초보라서 죄송하지만 저는 초보 아닌 것 같은데. 예, capability는 그 물론 이제 정량적인 부분, 정성적인 부분 다 연결하는 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apability라는 것이 그냥 ERP나 SCM이나 이런 기존의 패키지하고 연결하면은 그 정량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저 총속 변수, KPI 이런 거랑 연결돼서 그 정량적인 변수하고 연결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 날리지 그래프 형식의 그 이야기 형식의 시나리오 형식의 이런 거랑 연결을 하면은 또 어느 정도 정성적인 부분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프로젝트를 하면 이게 우리가 기존의 소프트웨어 패키지만 가지고 하면 변화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이 사람들 현업분들을 그 변화를 시키려면 그 사람들이 이해관계와 보이지 않는 암묵적인 어떤 뭐 그런 거 협력 잘 안 되는 거 그리고 활동 정보를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요령을 줘야 돼요. 그런데 이런 요령을 못 주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부 이제 컨설팅 회사들이 가서 사람들을 변화 관리를 시키면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어, 뭐 굉장히 완벽하게는 커버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컨설팅 영역을 많이 이제 커버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지금 오픈 AI에서 뭐 내일 모레 아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툴을 갖다가 내놓을 텐데 그게 나오면 아마 그 다음에 나올 거가 컨설팅 방법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강의 도중에 이슈 관리라거나 테마 실행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아마 좀 있으면 다 나와서 뭐 컨설팅 쪽에도 굉장히 많이 대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오늘 활발한 토론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희들 이 오프라인에서 지금 황 박사님께서 사오신 그 뭐지 케이크 먹어야 되니까 일단 온라인은 고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너무 잔인해요. 아니 오프라인에 오셨는데 이런 베네핏이 있어요. 누구 얘기할까요? 빨리. 자, 예, 그러면 이만 세미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